우리 저번 시간에 여진이랑 한창 전쟁을 하다가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결정으로 더 이상 여진이랑 전쟁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체 이자겸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수업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의 여러 관리들, 공무원들이죠, 그쵸? 이 있는데요. 물론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과거도 있고 그치, 음서도 있고 그 다음에 태조 왕건 시기 때 관직을 막 뿌리기도 했었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관리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축에 올라가는 관리들, 우리가 보통 5등급 정도부터라면은 굉장히 높은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오품이라고 부르는데요. 5등급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관리인데, 이 고급 관리들쯤 되면은 자식을 공짜로 관리로 데려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음서 혜택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월급을 주는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땅을 나누어 준다. 이거 이미 저번에 우리 신라 시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노급이나 관료정과 같은 굉장히 많은 땅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 때 이렇게 월급으로 받았던 땅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급 관리들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이렇게 고급 관리들은 음서를 통해서 자식, 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을 나누어 주게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들을 아들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경제적 권력을 가지게 했으니까, 자, 이런 가문에서만 태어나면은 아버지만 잘 만나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점점 고려 사회가 변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빨이 중요한 사회면 학벌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학벌 위주 사회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학교만 나오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학교빨이 중요하면 학벌 사회, 가문이 중요하면 무슨 사회라고 부르냐면 문벌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람들, 요렇게 음서나 아버지의 땅을 이어받아 가지고 잘 사는 그런 가문들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고려에 문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고급 관리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 내가 공무원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나보다 위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바로 왕이죠, 그쵸? 이 왕이 나보다 높다는 게 얘네들한테는 기분이 상하는 일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 가족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왕실과 계속 혼인을 하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왕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쵸? 자, 시집을 보내서 혼인을 시키고, 자, 계속 왕과 결혼을 하면, 딸은 죄다 왕이랑 결혼을 시키면서 정말 영원히 왕과 크게 차이가 없는 아주 명문 가문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런 가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경원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자, 경원 이씨 가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자, 경원 이씨 가문이 얼마나 열심히 딸들을 결혼시켰냐 하면 이 당시에 경원 이씨 가문의 대장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선 자기 딸을 예종의 왕비로 보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왕비 아버지니까 예종의 장인어른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당시 왕이었던 예종과 이 왕비 사이에 아들 인종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종이 태어났으니까 이자겸은 뭐가 된 거야? 왕의 장인이면서 인종의 외할아버지가 된 거지, 그치? 근데 왕의 장인이면서 이 외할아버지가 되니까 상당한 권력을 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쵸? 왜? 왕도 할아버지니까 이자겸한테 쩔쩔매잖아요, 그쵸? 왕도 쩔쩔매는데 왕 이외의 사람들은 당연히 더 쩔쩔매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욕심이 난 이자겸이 또 다른 자기의 딸들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이 다른 나의 딸들도 곧 인종의 이모들도 왜? 외할아버지의 딸이니까 이모들이죠. 그쵸?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자, 인종의 이모들도 무려 2명이나 인종의 부인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즉, 이모였는데 이젠 왕비가 된 거죠. 그쵸? 내 부인이 된 거지, 그치? 여러분 상상 가능한 거 모르겠습니다. 자, 인종에게 2명이나 결혼을 시키면서 결국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휘둘렀겠다. 알 수 있겠죠? 왜? 왜겠어? 여러분 봅시다. 자, 이모와의 결혼을 강요받았으면 당연히 빡치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불만 당연히 가지겠죠. 그쵸?
어떻게 이모랑 결혼을 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왕의 할아버지니까 장인, 거기다 권력도 많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아무도 이자겸을 지금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왕도 이자겸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지. 이 당시에 왕의 생일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평일이었는데요. 이자겸의 생일은 국가 잔칫날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자겸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그래서 이자겸이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서 여진족과 싸우지 않을 것을 이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 이자겸이 여진한테 그냥 동북 구성 주고 그냥 마음대로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왕이 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 열이 받겠죠, 그쵸?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치? 왕보다 할아버지 더 힘이 센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인종이 이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인종을 죽이기 위해서 이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자겸이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있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인종의 이자겸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이자겸은 자기 부하였던 척준경을 시켜서 궁궐에 불을 지르는, 오히려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인종은 결국 이자겸의 반란에 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궁궐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엄마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엄마 집이 외할아버지 집이니까 이자겸 집이죠. 그래서 이자겸 집에 인종이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지, 그치? 이 사건을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자겸이 인종을 박살을 내고 한창 좋아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자겸네 집의 노비가 이 척준경을 씹은 거야. 척준경은 싸움을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싸움만 잘하는 새끼다 이러면서 욕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척준경의 노비가 또 이걸 듣고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자겸 노비랑 척준경 노비랑.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척준경네 노비가 자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잃는 거야. 아이씨, 이자겸네 노비가 주인을 욕하더라! 라고 이제 이르니까 이제 척준경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쵸? 아, 평소에 이자겸 저 새끼가 나를 얼마나 씹어댔으면 노비까지 나를 씹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척준경과 이자겸의 사이가 점점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을 누가 지켜보게 되었느냐. 자, 인종이 지금 엄마 집에 있잖아요. 그쵸? 인종이 이 상황을 목격해가지고, 척준경은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척준경도 이미 이자겸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그냥 왕한테 붙어야겠다라고 해서 왕편에 붙었고요. 굉장히 힘이 셌던 척준경이 이자겸을 박살냄으로써 결국 인종이 다시 권력을 잡고 이자겸의 난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고려 사람들은 고려가 정상이 아니고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학습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높은 권력을 차지하면서 문벌을 이루는 관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잘 나간 문벌이 바로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겸이었습니다. 자, 이자겸은 척준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인종이 오히려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몰아내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종이 이자겸을 몰아내긴 했지만 어쨌든 국왕의 권위는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왕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도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치? 자, 그러고 이자겸만 보면 일단 이자겸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문벌 중심의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창 생각하고 있을 때쯤 당시 왕이었던 인종 역시 이제 음서 출신도 짜증나고 개경 땅도 다 짜증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틈을 타서 과거 출신들 그리고 고려 제2의 도시 개경 출신이 싫으니까 개경 다음으로 큰 도시 사람들이 이때 사랑받게 되는데요. 바로 서경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경이 어디야? 서경이 평양이죠. 그쵸? 이 시기 때 평양 출신 사람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인종이 개경 마음에 안 바로 이때를 노리고 서경 출신 승려 묘청, 서경 출신 관료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크게 얻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풍수지리설적으로 봤을 때 서경은 아직 프레시한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라며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서경 천도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인종 역시 이 개경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데 한번 가볼까? 한창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때 서경에 이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도 짓고 국왕이 자주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도 국왕이 자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서경 출신 세력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인종이 서경에 왔을 때 이 묘청과 정지상이 퍼포먼스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떡 하나를 강에다가 집어 던진 거야. 그러면 이제 떡에 있는 기름기가 퍼진 거죠. 사실 여러분 기름기가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그쵸? 기름기가 쭉 퍼져가지고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되니까 이걸 보고서 얘들이 막 역시 서경 대박인 땅이다. 엄청난 땅이다. 라면서 막 수도를 역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긴 문제는 뭐냐? 바로 인종이 서경에 있을 때 고려 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벼락이 친 거예요. 벼락이 쳐서 대화국.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불 질렀잖아요. 우리 궁궐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인종이 시촌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됐고요. 특히 당시 개경에서 가장 잘 나가던 개경 문벌의 대장이었던 김부식. 문벌의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개경 문벌의 대장이었던 김부식이 이 봐라. 이거 불길한 징조야. 아직 개경 땅이 낫다 라며 난리를 쳐갖고 결국 서경 천도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묘청이랑 전지상은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나? 얘네들이 이제 우리 막 서경에서 이제 우리 고향에서 잘 살 생각했지. 우리 재산 같이 막 올라갈 거라고 막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다 취소가 됐으니까 이 묘청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묘청이 아예 서경으로 수도 못 옮길 거면 서경을 수도로 하는 나라를 내가 세우고 말겠다. 즉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치?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묘청의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경으로 수도를 극단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시도를 가장 싫어한 게 바로 개경의 대장 김부식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문벌의 대장, 말 그대로 관료 공부를 하는 공무원이었던 김부식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얘네들을 박살냄으로써 결국 묘청의 반란도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후 개경 문벌의 핵심 김부식은요, 압도적인 권리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죠? 왜? 내가 나라를 살렸잖아. 그치? 발랄긴 일으킨 애들 없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옹클 들었던 학생은 다음 시간에 쌍방향으로 저랑 만나게 되겠네요. 그때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시대 상황. 풍수지리설이 널리 퍼졌고요. 묘청, 정지상 등의 세력이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도 짓고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개경 세력인 김부식이 묘청에게 반대함으로써 결국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자,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